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물건 검색하는 걸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검색해서 가볼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들여다보고 싶어 해요. 도대체 내가 검색하는 방법이 맞는지도 모르겠으나 저 사람은 어떻게 검색할까? 어떻게 물건에 접근하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라이브로 직접 하면서 지자체 전화해야 되면 전화도 하고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전화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어떤 걸 먼저 보는지 다 난감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물건을 A, B, C 주고 이 중에 좋은 걸 나한테 맞는 걸 골라봐 그러면 고를 순 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 그랬죠. A, B, C 중에 좋은 걸 고르면 우린 실패할 확률이 높다. 내가 경매를 하는 목적이 있어. 난 이걸 할 거야. 그래서 A라는 데 접목하고 B라는 데 그걸 접목해보고 C라는 물건에 접목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나한테 어떤 물건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용이하냐를 판단하겠죠? 확률이 90%예요? 80%야? 70%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고 싶어. 물건을 사서 가치를 올려서 스터디 카페 만들어서 수익도 거두고 물건 가치도 올리고 싶어. A, B, C 중에 A의 스터디 카페라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 과감히 투자해요. 그리고 과감하게 망해요. 왜? A, B, C에서 골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건 검색 첫 시작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부동산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매 공부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 부동산 공부거든요. 경매 공부는 입찰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권리 분석하고 인도 명령 신청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고 대부분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A, B, C 중에 A를 고르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접근할 때 A에다가 1이라는 업종을 접목해보고 기역을 접목하고 니은을 접목하고 디귿을 접목해보고 기역, 니은, 디귿을 접목해보고 기역, 니은, 디귿을 접목했을 때 가장 효율이 많은 업종을 A에다가 접목해야 맞다는 거예요. 굳이 업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토지라 그러면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효율을 내는 거를 해야지만 부가가치가 제일 높아지더라. 그래서 오늘 단계가 물건을 검색하는 거니까 첫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우리는 투자를 위해서 모였으니까. 투자를 하려고 모였는데 생각이 폐쇄적이면 안 돼요. 초긍정적이어야 된다. 물건에 접근할 땐 초긍정적.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못하는 거 우리는 할 수 있어. 남들은 이러니까 안 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되 최종 입찰 결정은 보수적으로 해라.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를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입찰 전 상담이란 거에서 다방면으로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이게 진짜 투자에도 안전한 물건인지 봐서 100% 출구 전략이 있고 1안, 2안, 3안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실패가 안 한다. 우리의 소중한 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검색할 때는 경매 검색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에서 종합 검색을 눌러요. 종합 검색 눌러서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법원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물건의 진행이냐 낙찰이냐 이런 걸 검색할 수도 있고 전에 저하고 같이 할 때 특수 물건에 대해서도 했었죠. 특수 물건을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재매각 물건이다, 재진행 물건이다, 반가 물건이다, 위반 건축물, 전세권, 임차권, 대항력 있는 거, 전세권만, 건물만 매각, 토지만 매각, 지분 입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특수 물건만 설정해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아파트만 볼 수도 있고 다가구 볼 수 있고 다세대 이렇게 쭉 볼 수 있다. 여러 형태가 있으나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운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처음에 면허 따고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동네부터 시작을 하죠. 내가 아는 동네, 내가 아는 길을 먼저 갔다가 점점 길을 넓혀가죠.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무방해요. 내가 아는 지역, 내가 사는 집, 잘 아는 지역 위주로 검색을 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상가를 좋아해, 아파트를 좋아해, 그럼 물건별로 하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더 이상 볼 물건이 없어. 그러면 펼쳐나가시면 된다, 하나씩. 근데 오늘은 제가 하는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우선 볼게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먼저 건드는 게 뭐냐면은 최저 가격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저도 최저 가격만 해놓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투자할 자금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 자금으로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봐요. 그 물건 위주로만 봐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통장에 1억 5천이 있어요. 1억 5천이 있고 최대 만들면 5천 정도 마이너스 통장 써서 2억까지 만들 수 있어. 그러면
1억 5천, 2억이 있으면 저는 최저 가격을 1억 5천부터 보는 게 아니라 5억부터 봐요. 왜? 5억짜리 낙찰 받으면 3억 5천 대출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얼마까지 보냐? 10억까지 봐요. 10억짜리를 살 수도 있죠. 진짜 물건이 좋아.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하고 연끌해가지고 뭐 취득세는 우선 세금은 빼놓고 얘기를 할게요. 10억까지 우선 보는 거야. 아니 몇 번 해가지고 돈 만들면 되지. 만들어서 난 투자하면 되는 거야. 물건만 좋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최대한의 효율은 5억에서 10억을 본다. 자, 제가 1대1 상담 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 하신 분들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일시백전 법칙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 회원님들은. 안 들으신 분 있으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1억짜리는 1억, 10억짜리는 10억, 100억짜리는 100억, 1000원짜리는 1000억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매매예요. 당연해요. 10억짜리 부동산에서 얼마예요? 얼마에 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억에 팔아요. 100억짜리는 100억이에요. 그죠?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100억짜리예요. 시세가 그래요. 그런데 경매는 다르다. 1억짜리는 9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10억짜리는 8억 정도에 받을 가능성이 있고 100억짜리는 65억 정도, 1000억짜리는 450억 정도의 낙찰받을 가능성들이 있더라. 그래서 경매로 돈 버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경매로 어떻게 돈 벌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얘기는 비싼 거 사세요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왜?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자, 통장에 100억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 손 든 거예요? 없죠? 없잖아요. 경쟁이 없어요. 권리상 하자가 없어도 싸게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거를 내가 올인하는 게 가장 수익이 높더라. 이건 제가 수많은 입찰을 해서 수많은 처리를 해보면서 얻어낸 결과예요. 10억 있는 사람이 1억짜리 10개 나누는 게 가장 멍청한 투자다. 부동산 경매는 10억 가진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50억짜리나 100억짜리 사는 게 가장 최대한의 효율을 낸다. 요 금액에서 차익이 별로 없이 9천만 원을 사서 내가 1억짜리를 얼마에 팔 거예요? 1억밖에 못 팔아요. 내가 노력하면 1억 1000, 1억 500 팔 수 있지만 수익률 자체가 높게 가기가 어렵더라. 지금 여러분도 100억짜리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최대한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최대한의 효율을 낸다. 내 소중한 돈 한 방에 날려먹으면 큰일 나잖아. 전세산 털었는데. 그래서 470에서 컨설팅을 하는 거다. 입찰 전 상담을 해서 최대한 회원님들은 안전하게 하려는 거고 투자하신 분 중에 실패하신 분이 좀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멤버십 중에 누가 드시려고 한 거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 투자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고선 한 분도 없어요. 실패를 할 것 같으면 긴가민가하면 못하게 하거든요. 긴가민가한 거 왜 투자해요? 그건 도박이지. 확실한 투자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돼. 검색 방법 보여준다던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5억에서 10억짜리지만 내 돈 1억에서 2억 있으면 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게요. 자, 5억에서 10억이면 된다 보고 지역은 전국으로 볼까요? 전국으로 쭉 검색을 하면 나와요. 전국을 보려니까 744건 너무 많아. 그러면 이때 제가 쓰는 방법은 지역별로 먼저 나눠서 봐요. 이게 사람이 물건을 검색할 때는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좀 저는 엉뚱하게 무한한 상상을 해. 물건을 보면서 가격대를 보면서 내가 들어갈 돈을 상상하고 평수를 보면서 펼쳐질 그림을 생각하고 이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팔리겠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지역을 한 번 더 나눠요. 단 이번 투자가 5억에서 10억이면 5억에서 10억을 놓고 보되 서울부터 보고 경기도를 보고 아니면 인천을 보고 내 관심 지역부터 하나씩 보는 거야. 이건 바꾸지 않고 보는 거야. 내가 이번에 준비된 투자금은 확정. 나만의 투자 구간이 이번에 생긴 거예요. 생긴 거에서 지역만 막아놓고 저는 본다. 자, 이번엔 어딜 볼까요? 경기도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권에서 5억에서 10억을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검색하니까 경기도에서 197건이 나와요. 197건을 내가 봐야지 하는데 그냥 또 보려고 그러니까 처음 거부터 볼게요. 근린상가, 감정가 5억 8천에 최저가 5억 8천. 자, 재밌을 테니까 봐야지가 저는 안 돼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신권에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좋은 물건을 찾는 것도 하나의 검색 방법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검색 방법일 뿐이고 일반적인 객관적인 확률상 제가 주장하는 건 감정가는 높고 많이 유찰된 거에서 내가 그 가치를 찾는다면 더 편하겠죠. 그렇죠? 남들이 5억 8천이라고 하는 걸 내가 5억 8천에 사서 10억에 팔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5억 8천짜리를 1억에 샀다면 다음에 5억 8천에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선 재미가 있어야 돼. 197개를 다 보기엔 피곤해. 그래서 제가 하는 검색 방법은 5억에서 10억의 최저가를 설정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감정가 순으로 본다. 왜 감정가 순으로 보냐? 5억에서 10억 입찰 가능한 물건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물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감정가를 한번 누르면 감정가가 낮고 5억에서 10억에 입찰하는 것 중에 감정가가 낮은 물건이 나오고 감정가를 한 번 더 누르면 5억에서 10억 최저가인 것 중에 감정가가 높은 물건 197개 중에 그 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197개 중에 재밌는 물건들이 위로 올라와. 제 입장에선 재밌는 물건. 여러분들 입장 속에서는 이거 쳐다보면 한숨 나오는 물건. 왜? 많이 떨어졌으면 이유가 있겠죠. 유찰 4회, 3회, 8회 쓰레기죠. 권리 분석 안 해도 분명히 하자가 있는 물건이야. 안 좋은 물건이야.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방법은 이 물건들에서 상상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하자는 거야. 우리의 식견을 넓혀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거부터 쭉 보면 돼요. 보려고 그랬더니 맨 위에 있는 게 자, 같이 그럼 실제로 한번 볼게요.